마지막 정보 발표인데요.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동향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병원 최윤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마지막인 만큼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서울대학병원의 최윤섭입니다. 저는 발표 처음에 부탁드릴 때 고회장님께 막걸리를 안 샀는데 나중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1월 달부터 제가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헬스케어 의료 쪽에서 연구를 하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뉴스는 애플 헬스키트 관련입니다. 그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삼성과 구글과 애플이 다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을 내놔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애플 헬스키트 플랫폼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병원들이랑 이제 협력을 되게 가속화하고 있다는 뉴스 그 소식인데요. 지난 6월달에 애플 이제 헬스키트라는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 어떤 거냐고 하면 이 헬스키트 아이폰을 중심으로 되게 많은 그 헬스케어 디바이스나 앱들을 연동을 시키고 뒷단에는 이런 되게 유명한 병원들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디바이스로 헬스케어 측정을 하면 병원까지 이 연동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식의 플랫폼인데 되게 많은 그 유명한 병원들이 하겠다고 발표를 이제 6월달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한 23개 정도의 아주 유명한 병원들 중에 14개랑 같이 이제 이미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발표가 최근에 했었고요. 구글 핏이나 삼성의 SRS 플랫폼이랑 비교하면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. 특히 이제 이런 베스트 이스라엘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병원인데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이미 많은 환자들이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을 하는데 병원들에서 그런 그 모든 디바이스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는 없고 근데 애플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도 애플인데요.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히 헬스케어 쪽에는 애플 워치가 되게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냐고 하면 역시 배터리 문제인데요. 지난 9월 달에 애플 워치가 이제 처음에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4월 달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헬스케어 쪽에서 되게 고도의 센서들 그 수면 모니터링이나 혈당 측정 같은 것들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 거의 핏빛 같은 웨어러블 피트니스 밴드 정도의 밖에 그게 안 나왔죠. 근데 보면 되게 어떤 고도의 센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고도의 센싱이 빠져 있다는 거죠. 지난 발표에서는. 근데 그 중에 큰 이유로 추측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문제였는데 그때 발표에는 이제 매일 충전을 해야 한다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이런 그 실제 그 애플 워치의 그 배터리 수명이 나왔죠. 그래서 어떤 식이냐고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19시간 정도,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충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헬스케어 수면 모니터링 같이 이제 자는 내내 측정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되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연속적으로 앱을 쓰면 일반적인 앱은 3.5시간, 무거운 앱은 2.5시간이고 여기 그 기본 들어있는 앱 중에 피트니스 앱이라고 있는데 그걸 쓰면 4시간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되게 배터리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뉴스가 뭐냐고 하면 이제 그 FDA에서 DTC가 이제 그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의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유전자 그 검사를 하는 키트를 최초로 승인을 했다는 뉴스인데요. 사실 아주 큰 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어떤 식이냐고 하면 그 23andMe라는 그 개인 유전정보 검사하는 그 기업이 있는데요.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그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의 이제 전 와이프인 애니 워디스키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 기업인데 그 의사를 거치지 않고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그냥 쇼핑을 해서 그냥 키트를 주문을 하면 집으로 택배가 오고 침을 뱉어가지고 다시 택배로 보내면 되게 많은 99불 그 한 110만 원만 주면 이제 이런 그 되게 많은 질병 정보나 약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이 서비스였고 특히 이제 한국에는 거의 이런 서비스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데 여기도 아마 보시면 이제 자기 유전 정보를 분석해 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미국은 최근 보면 이제 거의 8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되게 유명한 서비스인데 2013년 11월 달에 큰 뉴스가 뭐였냐고 하면 FDA가 이 서비스를 금지를 했습니다. 왜냐고 하면 이런 질병 위험도 같은 것들을 의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더 무의학적으로 검증을 받아라라고 한 게 그 뉴스였는데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어떤 그 희귀 유전 질환 블룸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 가지고 다시 FDA 승인을 신청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의사를 거치지 않고는 거의 허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 될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그 DTC 시장의 최초로 승인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감을
뭐 받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그 FDA 보면 클래스 1, 2, 3가 있는데 클래스 3면 더 그 되게 뭐 피를 낸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뭐 삽입을 한다든지 되게 이 심사를 되게 엄격하게 받아야 되고 클래스 2면 심사 없이 등록만 하면 됩니다. 근데 이번에 이 키트가 클래스 2로 분류가 돼서 앞으로 올 다른 그 유사한 이 테스트 기기도 거의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 유전자 분석 이 시장이 되게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한국도 이제 보면 이 뭐 모든 세계의 어떤 뭐 시각처 같은 곳들이 거의 FDA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한국도 지금 이게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FDA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약간 비슷한 뉴스인데요. 그 최근에 이제 그 헬스케어라고 하는 산업이 거의 항상 규제, 레귤레이션 산업이기 때문에 FDA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 시장인데요.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2015년 들어서 FDA가 계속 어떤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그럼 어떤 뭐 이런 그 약간 말로만 내가 우리 FDA가 뭐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게 예를 들면 뭐 1월 달부터 이제 모바일 헬스에서 어떤 뭐 가이드라인,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든지, 아니면 어떤 그 디바이스 그 페어런트, 그러니까 어떤 본체 디바이스가 있고 액세서리가 있을 때 원래는 그 두 개를 같이 받았거든요, 승인을. 근데 지금은 근데 이걸 별개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어떤 뭐 디바이스가 있고 앱이 있으면 앱은 따로 그 승인을 해가지고 리스크가 적으면 바로 허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. 특히 뭐 애플워치가 되게 여기 요 가이드라인 때문에 되게 되게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그 헬스케어 플랫폼인데요. 이것도 헬스키트 같은 거죠, 애플에. 그런 것들을 원래는 규제를 좀 약간이라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규제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게 23andMe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규제를 낮췄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고 있자면 FDA가 되게 모바일 헬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 리스크에 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구나, 이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모바일 헬스나 디지털 헬스의 시장이 되게 빨리 커질 것 같다,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한국도 약간 기대감을 주게 하는 부분들입니다. 저는 원래 5분이라고 해서 빨리 왔는데 오늘은 시간을 안 보여주시네요. 저는 이제 발표드린 내용을 약간 보충 설명해드려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뭐 슬라이드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제 구글에 여기 들어오셔도 되고 구글에 제 이름이랑 헬스케어 치면 나오거든요. 그래서 1월달 발표 내용도 제가 올려드렸고, 이번에도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